네, 16번 회귀 분석에서 뭘 구하래? 상관계수 구하래. 그럼 뭘 써야 돼? 요 공식 적어 주셔야죠. 자, 그래서 적고 났더니 요 회귀 계수의 추정값이 지금 몇이야? 2죠. 그럼 여기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만 줬어? 표본 분산만 줬다고. 근데 16년 문제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기억할 수가 있죠. 제곱합에 루트 씌워서 나눈 놈은 x, y의 뭐에 표본 표준 편차의 b랑 뭐하다고 같다고. 그렇죠? 얘는 뭐고 얘는 루트 x 마이너스 바 x의 제곱입니다. 얘는 뭐야? 루트 n 마이너스 1분의 시그마가 있어요. 저기 시그마 x 마이너스 바 x의 제곱이라고. 근데 요렇게 나누게 되면 n 마이너스 1이 어차피 약분되기 때문에 같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y의 표본 분산이 32니까 표본 표준 편차 몇이야? 루트 32가 되고 x는 표본 분산이 4니까 x의 표본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운 몇이 돼?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쓰시면은 2 곱하기 루트 32분의 2가 되고 자, 루트 32는 몇 곱하기 몇이야? 16 곱하기 2죠. 그렇기 때문에 요 16이 루트 밖으로 나가면서 4 루트 2가 됩니다. 4니까 약분 되고 나니까 뭐만 남어? 루트 2분의 1만 남겠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파트에 대해서 16년에 이미 기출된 내용을 다시 17년에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해서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식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제곱합의 루트 씌운 거의 b는 표본 표준 편차의 b랑 같다라는 거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7번 풀어보겠습니다.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래. 1번 x는 마이너스 0.5 y 플러스 1이래. 그 무슨 소리야? x랑 y가 완벽한 음의 선형 관계란 소리죠. 자, 그러면은 상관계수 구하면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죠. 완벽한 음의 선형 관계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개수가, 요 기울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음의 선형 관계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므로 1번 틀렸죠. 2번 독립인데 0이 아닐 수가 있니? 상관계수가 0이 아닐 수 있니? 그럴 수 없다고. 독립이면 무조건 상관계수는 뭐야? 무조건 0이죠. 공분산도 무조건 0이라고. 다음 3번 얘네 둘이 더하면은 0 나오니? 그건 맞죠. 왜냐하면은 x, 마이너스 y의 상관계수가 얘네 둘이 곱해서 부호만 앞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x, y의 상관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 둘이 더하면 빼기 되니까 0 되는 거 맞죠? 정답 3번. 다음 4번 상관계수가 0이면 독립이다.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상관계수 또는 뭐 공분산이 0이면 독립 이쪽 방향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독립이 아니더라도 0 되는 경우들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상관계수나 공분산이 0이면 독립이다는 바로 그냥 보자마자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뭐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18번 풀어보겠습니다. x가 정규분포, y도 정규분포, 그리고 둘이 서로 뭐야 지금 독립일 때 요 확률값 구해보래. x가 6보다 작으면서 y는 6보다 큰 확률 구해봐라. 그럼 도대체 이거를 일단 정규분포니까 뭔가 표준화는 해주긴 해줘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동시에 표준화하지? 어떻게 풀지? 라는 의문이 첫 번째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 지금 무슨 상황을 구하라는 거냐면 x는 6보다 작은 상황이면서 y는 6보다 큰 상황, 얘네 둘이 동시에 성립하게 되는 상황을 구하라는 거죠. x는 6보다 작으면서 y는 6보다 큰 상황이 있을 건데 얘네 둘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다라고 써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러고 나면은 x랑 y가 지금 뭐니까 독립이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주신 다음에 그다음 둘이 서로 뭐 해주면 돼? 곱하면 되겠죠. 독립이니까 되는 거죠. 요게. 그래서 독립이라는 힌트가 매우 요 문제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요렇게 생각해 주는 요 생각이 이게 바로 통계학적 사고인데 이게 바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 문제에서 요런 꼴 봤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표준화해서 요 확률값 구하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이제 뭐 그때는 쉽죠. 6에서 6 뺀 다음에 2로 나누는 거고 곱하기 p y가 z로 바뀌고 여기서는 6에서 4 뺀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여기는 PZ가 0보다 작을 확률 곱하기 PZ가 1보다 클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럼 0보다 작을 확률 값은 몇이야? 0.5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1보다 클 확률 찾아줘야 되는데 요렇게 표준정규분포가 생겼을 때 어딘가에 1이란 값이 있는데 그 값보다 표준정규분포에서 큰 값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 줘야죠. 근데 문제에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이 0.16이래. 근데 표준 정규분포는 뭐니까 0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 넓이나 이 넓이나 둘이 부호가 반대니까 뭐 하겠어? 같겠죠. 그래서 여기 값도 몇이다? 0.1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몇이야? 0.08이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표준 정규분포 그려서 푸는 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건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요 상황을 요렇게 교집합의 상황이라 생각해서 독립이니까 쪼갤 수 있겠지라는 생각까지 요 단계에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은 요런 생각을 조금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매우 쉬운 문제는 아니고 조금 통계학적 사고가 필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9번 풀겠습니다. 19번은 문제가 문장으로 길기 때문에 이 상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첫 줄부터 잘 읽으면서 무슨 상황인가 이해해 보는 거야. 위치 A라는 데가 있어. 여기서는 0 또는 1을 보낸대. 보냈어. 그러고 나서 위치 B에서는 0 또는 1이 X인데 요 메시지에다가 뭐해? 확률 변수, 표준 정균표를 따르는 확률 변수 2를 더한 R 값을 수신한답니다. B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0 또는 1을 A에서 보냈어. 그럼 B에는 뭐가 오냐면 0을 보내면 0 플러스 입실론. 그 다음에 1을 보내면 1 플러스 입실론이 들어오는데 이 입실론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평균이 0, 분산이 1인 정규분포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B에 들어온 값을 보고서 얘네가 각각 뭐야? R인데 요 값을 보고서 얘가 0.3 이하면 0이라 생각하고 0.3보다 크면은 1이라고 생각하기로 한답니다. 되죠? 지금 무슨 상황인지는 오케이. 뭐 정확히 이게 뭐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나? 라는 뭐 이해는 잘 안 되긴 하지만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이다. 대략적으로 지금 이해가 된다고 치고 넘어갔을 때 자, 이제 문제는 뭐냐? A에서 이미 1을 보낸 거야. 오케이. 1을 보낸 상황이야. 그럼 B에서는 뭐라고 지금 수신데? 1 플러스 입실론이라고 수신되죠. 그랬을 때 B에서 요 수신한 메시지를 0으로 판독할 확률은 언제 0으로 판독한다고? 이 값이 뭐 하면은 0.3 이하면은 0으로 판독하기로 했대잖아. 그쵸? 이럴 확률을 구해주래. 그럼 결국 무슨 확률 구하는 거야? 1 플러스 입실론이 0.3보다 작은 확률 구하는 거죠. 근데 요 입실론은 뭐라고? 표준 정규 분포라고. 그래서 Z로 바꿔주시고 1을 요로 넘겨주시면은 Z 표준 정규 분포에서 마이너스 0.7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 요렇게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딘가 마이너스 0.7이란 값이 있는데 이 값보다 작은 확률 지금 구해주는 거라고. 근데 문제에 단 하고 주어져 있는 거는 0.7이란 값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이 몇이라고? 0.76이라고.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은 몇이야? 0.24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마이너스 0.7보다 작은 확률은 이 확률이랑 둘이 서로 뭐에 대칭이니까 같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 몇이야? 0.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상황을 우리가 이해만 해주시면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요 그림으로 아니면은 내가 적당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이해만 해주시고 나면은 답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근데 요런 상황을 현실에서 많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상황이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가우시안 잡음이라는 거야. 자, 현실 세계에 다양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뭐 통신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전화 통화하는 뭐 통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라디오에서 오는 뭐 소리라든가, 또는 뭐 주파수라든가, 또는 뭐 센서들 있잖아. 센서들이 뭐 열 화상 체크해 갖고 여기에 사람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체크할 거 아니야. 자, 여기에서 확인하는 정보, 어떤 실제 현실 물체가 있는데 얘네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다고. 뭐 인간도 당연히 인간도 조금씩 사람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왜곡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계 장치들은 당연히 조금씩 왜곡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얘가 진짜 실제로 1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들어오는 데이터에서는 어떤 왜곡
이거를 잡음이라고 하는데 요런 게 존재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 잡음이 우리가 한번 여러 번 살펴봤더니 이 잡음이 표준 정규 분포이지 않을까. 정규 분포를 뭐라 그래? 가우스 분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실제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신호가 요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럼 얘를 도대체 몇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거나 해석해야 될까 하는 거를 요런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에서 해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현실에 있는 갖가지 신호들, 갖가지 뭐 정보들이 완전 정확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오류가 있는데 이 오류를 뭐 통계학적으로 잘 계산해 갖고 최대한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한다. 지금 현실에서도 그러고 있다. 그런 상황을 뭐에 문제로 낸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을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긴 문장이 나왔다고 읽지 않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내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뭐 그림을 그려보든 그쵸 뭐 진짜 뭐 숫자로 적든 수식으로 적든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7년 9급의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이항분포 5, p를 따르고 있어. 일단 5번 시행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p가 몇인지를 모르고 있어. 그래서 p는 2분의 1일까 아니면 2분의 1이 아닐까를 내가 검정하고 싶어. 그래서 요런 검정을 이항 검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항 검정을 뭐 별도로 배우진 않는다고. 결국 요 이항 검정에서 무슨 확률 구해보세요, 검정력 구해보세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 구해야 되는 확률의 정의에 맞게 그냥 풀면 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이항 검정을 저희가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읽어보면 기강력도 만들었대, 자기가. 자, 그랬을 때 P는 3분의 2에서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구해보랍니다. 그럼 2종 오류 확률은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줘야죠. 어떻게 쓰는 거야? 뭐가 참일 때?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그때는 뭐 해야 돼? 귀무가설을 기각해야지 좋은 거죠. 대립가설이 참이니까. 근데 오류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오히려 뭐 하는 거야? 채택해버리는 확률. 요게 바로 2종 오류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각력으로 표현하면은 기각력 반대가 나올 확률이야. 채택했다는 건 기각력 반대잖아. 그렇죠? 누가 참일 때? 대립가설이 참일 때. 자, 그래서 다시 쓰면은 기각력이 지금 뭐야? 절대값 x-2.5가 2보다 크다잖아. 근데 이거에 우리는 뭘 구하는 거라고? 반대를 구하는 거라고. 따라서 뭘 구하는 거야? 절대값 x-2.5가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요게 귀무가설을 뭐 하는 거야? 채택하게 되는 경우죠. 근데 대신에 대립가설이 참인데 p는 2분의 1이 아닌 경우는 매우 매우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경우? p는 3분의 2인 경우에서 구해보랍니다. 그래서 p는 3분의 2인 경우에서 x-2.5의 절대값 취한 놈이 2 이하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 줘라. 자, 요런 문제죠. 자, 그래서 절대값은 어떻게 푸냐? 절대값 그냥 푼 다음에 작다인 경우에는 양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를 한 번씩 붙여서 요 사이다라고 해주시면 된다고. x에서 2.5까지의 거리가 2 이하여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x-2.5한 값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다시 x로만 적어주시면 2.5를 여기다 넘기면은 0.5가 되고 여기로 넘기면은 4.5가 되겠죠. 그래서 p, x가 0.5에서 4.5까지 나올 확률인데 p는 3분의 2일 때 그때의 확률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자, 근데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x는 뭐야? 이항분포죠. 무슨 확률 변수야?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그래서 총 5번 시행하는 것 중에서 성공하는 횟수라고. 그럼 0.5에서 4.5까지 나올 수 있는 x값은 뭐뭐뭐가 있어? 1. 한 번 성공할 수도 있고 2, 3, 4 이렇게 4가지의 경우가 있게 되죠. 그래서 다시 지워서 요 상황을 다시 쓰면은 x가 지금 5, p인 이항분포 따르고 있는데 p는 지금 몇이라고? 3분의 2라고. 자, 그랬을 때 x가 1, 2, 3, 4가 나올 확률을 뭐 해주라고? 계산해 주세요라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당연히 1, 2, 3, 4일 때 확률을 구해도 되지만 x는 몇부터 몇까지만 가죠. 총 5번 시행하기 때문에 0부터 5의 값들만 갖죠. 0, 1, 2, 3, 4, 5만 갖는다고. 그럼 1, 2, 3, 4 구하지 말고 차라리 뭐해? 0이랑 5인 경우의 확률을 구해준 다음에 1에서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x는 0일 때의 확률값 어떻게 구해?
OC 0 곱하기 P가 지금 3분의 2니까 3분의 2의 0승 곱하기 3분의 1의 5승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다음 두 번째, x는 5일 때의 확률값은 어떻게 구해? OC5 곱하기 3분의 2의 5승 곱하기 3분의 1의 0승 요렇게 이항분포의 확률 계산하는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3은 몇 번 곱해? 3은 5번 곱하죠. 그 3의 5승분의 얘는 어차피 1이고 여기도 어차피 1이니까 1 더하기 얘는 1이고 얘 값이 몇이야? 32죠. 그래서 3의 5승이 몇이야? 243입니다. 그래서 243분의 33이 되고 그거를 뭐하라고? 1에서 빼줘야지 2종 오류 확률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243분의 33 빼면 몇이야? 212죠. 요렇게 되고 3으로 약분해 주게 되면은 81분의 70이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항 검정 별도로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요 문제 상황에서 이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식을 잘 이쁘게 적어 주시고 이렇게 기강력 반대가 나올 확률입니다. P는 뭐일 때? 3분의 2일 때. 그러고 나서 잘 전개해서 이렇게 찾아주신 다음에 X가 이산형 확률 변수니까 자연수 0 플러스 자연수만 가능하잖아. 그래서 어떤 상황에 지금 확률을 구하라는 건가 파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항분포의 확률 구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는 거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해서 푸는 이항 검정 문제 앞에서도 정확히 이항 검정인지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풀어본 적이 있다고. 그렇죠? 검정력 구해봐라. 제1종 오류 확률 구해봐라. 우리가 아는 검정이 아닌데 그런 거 구해보라 라는 문제 여러분들이 여러 번 풀어보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2017년 9급 기출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다들 그동안 어디서 많이 봤고 충분히 풀리는 또 계산도 간단해서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어서 난이도는 조금 뭐 쉬웠다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9번, 18번, 19번 이렇게 사이사이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가 있다. 특히나 9번은 Y의 평균 반응의 신뢰 구간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다고. 여기 2017년 9급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 처음 나오는 용어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요거를 풀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이 신뢰 구간을 또 외워가기도 쉽지가 않다. 근데 대신에 뭐만 결론만 외우셔라. X0가 뭐일 때, 표본 평균일 때 가장 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뭐하다고? 짧다고. 그래서 요 결론만 외워주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18번 요렇게 돼 있는 확률을 처음 보기 때문에 얘를 뭐 해야 돼? 요렇게 쪼개 쓸 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쪼갠다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익혀 주시길 바라고 19번 가우시안 잡음 모형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냥 문제 상황이 현실에서 잘 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코로나 걸렸는데 음성이냐 양성이냐 이런 건 현실에서 많이 봤죠. 근데 19번 같은 경우는 많이 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이해하는 데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누구보다 더 빠르게 푸셔서 뭐 해야 돼? 시간을 세이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조금 어려운 문제에다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봤다면 19번 이해가 돼서 풀 수가 있고 18번도 그냥 요 상태에서 막혀 있지 말고 아 이거를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까?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냥? 그래도 정답이 나오잖아. 그럼 풀 수가 있다고. 당연히 9번은 처음 보는 용어가 나왔을 때는 시험장에서 아예 건들지도 말라고. 그냥 그냥 이럴 것 같은데 뭔가 하고 그냥 찍고 넘어가시라고. 여기에다가 시간 투자하지 마셔라. 라는 또 교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는 이제 또 요런 류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땐 당연히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 결론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야 되고 얘도 당연히 쪼개 쓸 수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다양한 어려운 내가 현실에서 많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럼 세이브한 시간들을 투자하셔 갖고 요 문제를 최대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7년 9급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